그날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 대표 명패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이지혁이라는 이름, 그 이름 하나로 AP그룹 내부의 질서와 감정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젊은 대표가 왔다 정도로만 생각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회의실에 앉아 있는 임원들 누구 하나 쉽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지혁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은 당당했지만 과시적이지 않았고 차분했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이미 모든 시선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AP그룹은 오래전부터 혈통과 인맥이라는 말이 늘 따라다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영입된 새로운 대표라는 소식 자체가 충격이었는데 더 큰 문제는 이지혁이 그냥 외부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크게 설명하지 않았고 취임 인사도 짧게 끝냈는데요. 성과로 말하겠습니다라는 한 문장만 남긴 채 바로 현안 보고로 넘어갔습니다. 그 태도에 일부 임원들은 안도했고 일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AP그룹을 지탱해 왔다고 자부하던 인물들은 이지혁의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괜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사내 메신저 하나가 조용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지혁 대표 수빈 씨랑 닮지 않았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처음엔 그냥 외모가 비슷하다는 가벼운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누군가가 아주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닮은 정도가 아니라 친남매 같은데요? 수빈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일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빈은 그룹 안팎에서 이미 여러 의미를 가진 인물이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직함도 없었지만 누군가는 그녀를 보호받는 사람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 수빈에게 오빠가 있다면 그것도 AP그룹의 새 대표라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죠. 같은 시각 수빈은 전혀 다른 장소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에 뜬 뉴스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는데요. AP그룹 새로운 대표 이지혁 선임.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빈은 누구보다 이지혁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늘 앞에 서서 자신을 보호하던 사람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멀어져 버린 오빠. 수빈은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다시 얽히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이 대표가 됐다는 사실보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왜 지금, 왜 하필 AP그룹을 선택했느냐는 거였거든요. 수빈의 기억 속 이지혁은 늘 원칙을 중시했고 타협을 싫어했으며 권력의 중심과는 거리를 두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거대한 그룹의 정점에 섰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죠. 한편 이지혁은 대표실에서 홀로 앉아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AP그룹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갈림길이 되었던 장소였고 가족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수빈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이름이 자리 잡고 있었죠. 대표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에도 이 선택이 결국 수빈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고민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며칠 후 AP그룹 내부 회식 자리에서 결국 그 이야기가 터져나왔습니다. 술기운을 빌린 누군가가 대표님, 혹시 수빈 씨랑 하고 말을 꺼냈고
순식간에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잔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맞습니다. 수빈은 제 여동생입니다. 그 한 문장은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으며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 회사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수빈을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진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이지혁은 그런 변화를 모두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는 수빈을 보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폭풍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수빈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빠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빈은 일부러 이지혁과 거리를 두려 했고 회사 사람들 앞에서도 저와 대표님은 사적인 관계를 업무에 끌어들이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사람들의 상상력을 더 자극했죠. 그러던 중 AP그룹의 오래된 사업 하나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과거에 묻혀있던 계약서, 애매하게 처리된 자금 흐름, 그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결정들. 이지혁은 그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았고 정면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빈의 이름이 다시 언급됐는데요. 누군가는 이지혁이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오히려 수빈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지혁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대표라는 자리에서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지만 동생과 관련된 문제 앞에서는 인간적인 흔들림이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는 수빈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그녀의 선택과 표정을 지켜보며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른 이유가 과거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면 그 과정에서 가장 아픈 사람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수빈 역시 오빠의 진짜 의도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감싸려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죠. 수빈은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이지혁은 늘 앞에서 모든 걸 대신 짊어졌는데 지금의 그는 일부러 한 발 물러나 있었으니까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대표가 된 진짜 이유, 수빈과의 관계가 앞으로 AP그룹에 어떤 균열을 만들지, 그리고 두 남매가 다시 같은 편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될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AP그룹의 새로운 대표가 이지혁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많은 것들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수빈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